열차가 탄행본 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선에서 한 걸음 올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울산이 처음은 아니시죠? 그럼요. 저는 뭐 네. 방송 촬영도 또는 강연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온 것 같아요. 익숙합니다. 네. 울산에 오실 때 느낌이 어떨까요? 다른 도시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역사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네. 울산 하면 일단 역사 도시다. 예를 들면 네. 이제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반구대 암각화. 그렇죠. 세계문화유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 한강의 기적을 또 일조했던 울산 공업단지. 네, 맞습니다. 그 연부산 터널인가요? 그쪽 네네.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한국에 정말 차들이 쫙 있는 네. 자동차 밭.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늘 언론에 나오는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어떤 산업의 어떤 수도, 네.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산업도시, 문화도시, 최근에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 바로 철의도시라는 것도 철의도시. 오늘 또 알려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작게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숟가락부터 그치. 또 타고 오시는 기차까지 맞아요, 이 맞아요. 모든 것이 철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철이 발견되었고 네. 생산되었고 그걸 또 사용하였고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여기서 배도 만들고 또 자동차도 네.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름이 돋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 철의 도시 울산, 울산을 만들게 된 이 철의 제국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직접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울산을 철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아이언 로드 함께 가시죠. 삼한시대부터 신라 조선에 거쳐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울산엔 철이 넘쳐났는데요. 그 중심에 이 달천 철장이 있습니다. 좋죠. 네. 와. 이곳이 바로 달천 철장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유적적으로도 굉장히 인류사적으로도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공원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시민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또 산책도 하시고 네, 휴식도 맞아요. 즐기시고. 네.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이을입 그 동상이라든지 네. 또 여기 전시관 또 저 가마터 네. 이게 교육적 측면도 활용도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고 많이 알리고자 우리 유명한 큰 별쌤을 모셨거든요. 아, 이곳을 좀 많이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한번 둘러보죠 한번. 네. 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아, 동상도 있고 잘 해놨네. 네. 여기 이을입 선생님.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을입 네. 선생님의 그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출신이세요. 39세 때 쇠부리를 와. 통한 무쇠 제조법을 터득하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터득하셨을까? 그러니까요. 보통 머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네. 진짜. 이렇게 벼슬도 이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사양하시는 또 그런 모습도 있네요. 그리고 철 제품 같은 거는 만약에 발견했다.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이득을 얻을 텐데 나라에 이렇게 저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큰 별쌤 그럴 뿐이 아니죠. 네. 네, 진짜 대단하신 어,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희가 공원을 둘러봤잖아요. 네. 이제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서 어.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의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아이고 이뻐라. 네. 네, 아우, 제일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요청서네요. 네. 달천 철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에서 고대 국가 형성계 철 생산과 유통을 고찰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네. 유적군입니다. 부디 보존해 주시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 요청서의 그럼 의미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10월 15일 일본에서 네. 온 거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달천 철장이 정말로 이 동아시아 그 철 생산에 있어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네. 여기 없애지 말고 잘 좀 아. 보존해 달라라고 네.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지역에 이런 요청을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아, 보니까 중국, 일본 다른 타국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런 역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네, 저도 울산 시민이지만 와. 이건 잘 몰랐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요. 굉장히 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자, 저기 보면 철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획기적 대변혁을 이루었다. 네. 말 그대로 그 유명한 철기 시대의 시다.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저기 광고 네. 네. 중에 그 유명한 광고 있는데 어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기억나요. 네. 만약에 이 공간에서 또 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세요! 폰이 아닐까요? 다 무너지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우리는 네.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사만 시대부터 삼국 시대 네. 계속 이어져서 철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전에도 달천 철장은 존재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그 철의 역사와 이 달천 철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진짜 이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 네. 주인공들이 네. 되었다는 게 이 세계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백제가 만들었던 그 이 칠지도 네, 거기에 네. 문장이 뭐라고 써있냐면 네. 이 자신감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다루는 네. 자신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쭉 가시면 알겠지만 여기 네. 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에펠탑. 에펠탑 있잖아요. 네. 저 에펠탑도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있지 않습니까? 네, 1789년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 이후에
그 만국 박람회에서 네. 뭔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보여줄 때는 그렇죠. 철로 된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딱 에펠탑 이거 만들면서 우리 이런 나라야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네. 약간 그 철의 어떤 생산 이 지역에서 어떤 명맥이 끊겼다가 네.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이의립 선생님. 네네네. 이의립 선생님에 의해서 다시 그 명맥이 이어져 가지고 네. 쭉 오다가 예, 저 2002년까지 와. 예,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쫙 한눈에 네.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와. 이 달천 철장의 어떤 그 모습을 한눈에 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철광석을 캐고 네. 여기서 제철을 하고 나온 철을 가지고 여기서 대장장이 뜯어주면서 네.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그런 한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통 기법으로 해서 이 철을 만들어내는 뽑아내는. 저쪽 한번 가보실까요? 네. 직접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저쪽 계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자 거기 올라가셔가지고요. 네. 밟아주세요. 여기를 이거, 어머 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머. 여기 이제 바람, 풀무라 네. 그래, 풀무. 바람을 불어넣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네. 유지시킬 때. 아. 네, 그래 여기서 안에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 네, 가지고 네. 철이 녹으니까 쭉 아, 나오는 그렇군요. 거예요. 뭐 하십니까? 빨리 더 어머, 밟으셔야죠.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들 때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노동요. 노동요, 네, 노래가 노동요. 필요하죠. 잘 그쵸? 들어보세요. 자, 네,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세요. 네. 따라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네. 그 울산 새불이 이 노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불매야 나오죠 이렇게. 네. 자 그거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럴까요? 아야 얼어 불매야. 자 갑니다. 아야, 어루 불매야. 오 불매야.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계속 하세요. 불매야. 네. 일단 주셔야죠, 일단. 진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수직으로까지 갱도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왜냐면 우리 아까 네. 멀리서 봤지만 이제 철광석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밖에서 캤겠죠. 근데 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죠. 파야죠. 이게 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건데 우와. 이 높이가 이 갱도의 이 네. 밑에 어디게 파고들면 한 350m까지 파고들었대요. 어머, 그 옛날에 그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마치 이게 개미구 같지 않습니까? 네네. 야, 근데 진짜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많이 그죠? 위험하죠. 정말 이분들의 노력으로 네. 그 시대 사람들이 좀 편리한 어떤 모습들을 얻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울산에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철을 가지고 네.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네. 덕분에 또 우리는 잘 살고. 그럼요.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제나 지금이나 네.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걸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 토철 재련법 보관. 네. 요거 지금 그거 복원 작업하시나 보다. 아, 아 그렇구나. 이게 쉽지 않은데 보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어. 울산 새부리 가마. 저희가 흔히 그 용광로라고 알고 있는 철광석을 재련해서 쇳물을 뽑아내는 그걸 우리 전통 용어로는 새부리 가마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 울산 집안의 특징적인 새부리 가마, 울산 새부리 가마의 구조를 복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하. 실질적으로 그 쇳물을 뽑아내는 오. 예, 그런 진짜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냥 이게 모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아닙니다. 예. 우와. 예, 벌써 저희가 네. 지금 그 10차째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 이야. 실제로 역사적 그 기록에 근거하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이제 그런 구조를 복원을 해서 실제 그 세부리 기술을 지금 복원하는 그 연구의 일환입니다. 아하. 우와. 달천 철장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울산에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될 것만 같습니다. 그 한국사의 길을 안내하는 큰별 우리 최태서 선생님과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울산의 역사 이야기꾼이시죠. 울산여지도 김진영 논설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화 세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달천 철장은 최태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녀왔었거든요. 예.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저는 이제 네. 외지에서 왔으니까 일단 궁금한 게 두 네. 분께 이게 울산이라는 곳이 어떤 도시인가요? 저는 울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하는데요. 예. 아, 네. 그 방구대 안각항. 음. 거기가 태화강의 최상류 지점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울산대교 있는 곳, 제일 하류거든요. 그게 백리입니다. 태화강 백리. 그 선사 7,000년 전의 울산, 방구대 안각항. 고래잡이 산업이 일어났던 방구대 안각항. 지금 제일 하류의 석유화학단지 조선 자동차가 있는 21세기의 울산. 이 굿띠가 그냥 네. 울산의 역사네요, 그냥. 인류사가 그냥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멋진 도시죠? 야, 아니 이렇게 서사적으로 멋지게 설명하시면 네. 우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우리 정재화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울산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들 이렇게 멋지게들 말씀하세요. 와. 그 뭐 철기 문화를 비롯해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 나갔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첨단의 네. 문화가 아, 시작된 곳, 네. 그리고 융성한 곳, 그런 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세요? 야, 저 진짜 네. 저 이렇게 울산이 이렇게 멋지게 서사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아, 네. 진짜 기대가 되는데 아니 어쨌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명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있죠, 뭐 조선 있죠, 석유화학 네. 있죠. 울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철에서부터 기반을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죠. 네. 명실상부 울산은 정말 이 산업 수도 그 역할을 하지만 어찌 본다면 진짜 그 철의 수도. 네. 그러니까 산업 수도 이전에 어떤 철의 수도의 어떤 역사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산업 수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의 띠를 지금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정말 공업도시, 산업수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왔잖아요. 철의 수도로서는 어땠을까요? 철의 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철의 수도 하면은 그게 뭐 어째서?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지만 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철을 사용한 게 한 기원전 한
1500년경부터 네.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사용된 거잖아요. 사실 그 이제 철기 시대 이전까지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철기 시대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는 그냥 사라졌죠. 뭐 그냥 네. 강력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왜냐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무기. 그쵸.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야, 청동 무기랑 철기 무기랑 부딪혀봐. 게임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인류사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증기기관. 아이고,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출발점, 네. 산업혁명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증기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증기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탄, 그 다음에 어떤 철, 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게 되면서 이 산업 융복합 속에 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발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류 사회를 많이 발전시켜 놨고 특히 더 중요한 거 그런 어떤 산업 발달 과정 속에서 그 산업을 전 세계로 쫙 퍼지게 만든 게 바로 철도. 네. 철도 역시 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아이언 로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뭐 많이 있죠. 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라 또는 가야 어떤 철갑 옷도 있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칠지도. 네. 하여튼 이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고 고려시대 간다면 뭐 금속화재 집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이런 문화재 말고 지금 네. 우리 민족이 쓰는 젓가락이 뭡니까? 쇠젓가락 아니겠습니까? 시작 부분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언제부터 이 달천 철장은 철을 생산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철을 얻어서 어디로 향했고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현재 또 그 철의 역사를 어떻게 울산이 또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울산의 또 다른 문화유산이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구대 암각화. 아, 반구대 네, 암각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대 암각화. 저도 뭐 국보이니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지만 이게 또 철기문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네. 상당히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구대 암각화 보면 그 인류의 어떤 이동 경로 같은 게 나와요. 오른쪽 편은 전부 육상의 동물들, 왼쪽 편은 해양의 고래거든요. 맞아요. 네. 오른쪽은 북방의 민족들, 왼쪽은 해양의 민족들. 예를 들어 우리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면 한반도에 온 인류는 결국은 북방의 한 민족이 쭉 연결해가지고 바이칼 쪽에서 결국은 이제 아주 심각한 빙하기 때 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의 한 무리의 인류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쭉 바다 쪽으로 왔던 그 폴리네시안 계열의 해양 인류, 이 두 인류가 교합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결국 올라가고 어디에 정착했느냐, 울산하고 맞아떨어졌다는 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류의 이동 경로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방구대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 배라든지 이런 것, 네. 배를 만드는 기술은 결국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원시적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울산의 산업 수도의 어떤 뭐 원형의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진짜 재미있는 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방구대 암각화에 배가 나오는데 여기 조선소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소름 돋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석탈해. 아, 네. 이 탈해왕인데 사실 탈해왕이 철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석탄이가 경북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 왜 우리가 이 경남 지역의 역사만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에서 이게 딱 네.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석탄의 어떤 그 이동 경로가 해양문화, 대양문화, 해양문화와 그 대륙문화, 그 다음에 어떤 그 아까 그 방구대 암각화의 어떤 이동 경로 일치한 어떤 그런 증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게 이 지점이 지금 비어져 있구나. 네. 그럼 실장님 그 석탄회와 이 달천 철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달천철장은 이미 달천철장은 우리가 이제 막 땅을 파서 철광석을 캐내는 것이 아니고 네. 네. 토출로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탄회가 하나의 그 호족 세력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달천철장, 이 달천철장은 이미 김수로항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쪽은 다 자기가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석탄회의 시금치가 여기 있었다. 그렇죠. 맞죠. 시금치. 이 시금치, 네. 시금치 통조림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통조림은 무한 생산해가지고 석탄회가 마구 꺼내 먹었던 거죠. 아하. 저희도 울산 세부리 문화를 이렇게 홍보할 때 네. 2000년 철 문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구대 안각화에서 출발하는 선사 문화에서 이렇게 사만을 넘어서 네. 또 이게 통일신라까지 이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뭐 역사적 증거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역사적 근거라고 하면은 이제 사료 아니겠습니까? 네. 사료 같은 중국에서 보면은 뭐 동이전, 후한서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변한, 진한 이곳에서 철을 가져갔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주로 변한 쪽에 집중됐지 진한 쪽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뭐 변한이 이제 가야지 되겠지만 진한 쪽이라고 한다면 그 비어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이 달천 철장이 아니었을까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석탄회가 중심이 된 이쪽에서 철을 생산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수출을 했던 거죠. 그 수출했던 게 일본이나 저 위쪽으로는 그 한나라 쪽까지 수출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철 생산지의 주도권을 내세우는 도시들이 좀 있거든요. 충청도 충주, 그렇지. 네. 그리고 최근에 전라도 장수,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울산. 이제 그 중에 김해는 요새 쑥 들어갔어요. 왜 김해는 쑥 들어갔느냐면 김해에서 나온 철들을 다 조사하니까 울산하고 그게 성분이 네, 연결이 되죠. 비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울산 고령이나 이런 데서도 철은 생산했지만은 사실은 김해 건강가해의 주 철은 울산철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거는 거 역사도 네.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소가 얘기가 나왔어요. 비소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카다마 뭐 이래가지고 원소 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흔히 알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문과 출신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비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 네. 근데 진짜 저는 이 비소가 네. 굉장히 궁금해요. 이 비소가 나오는 그 산지가 울산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네. 비소는 이제 울산 여기 지금 달천, 네. 이 달천에 강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비소입니다. 근데 그 비소가 들어가면 다른 철광석과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비소가 들어가면 쇠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철이라는 거는 철 자체만 가지고 가공할 때보다는 철에 뭔가를 다른 걸 넣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울산에서 나온 철이 굉장히 무기로 사용하기에 좋은 거죠. 그렇겠네요. 단단해야 되는 거니까 무게는 단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철을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도 구하려고 했고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울산철을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 비소 성분 때문에 사실은 그 일본의 고대 철기들을 이렇게 금속 분석을 하면 맞아. 비소 성분이 나와서 이게 아마 달천 철장의 철이
일본까지 이렇게 그렇죠. 원료가 수출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증거들이 이 달천 철장 발굴을 하면서 곳곳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잘 보고 오셨죠? 네. 예.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6세기부터 이 철을 좀 다른 어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지고 일본 고분 여기에서 이 출토된 그 철제 유물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우리가 이제 이게 출발이 뭐냐면 철광석에서 비소가 섞여 있는 곳은 이곳 울산이다. 달천 철장이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의 출발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본 고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의 철광석을 가지고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그 이야기로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노 교수께서 그 편지도 한 번 보내가셨을 때 맞아요. 예. 부산시장한테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거 자기들의 어떤 그 철제 유적의 흔적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고향이 살아. 학자적인 양심에서 이건 안 되거든. 그냥 정치가라면 상관 안 하겠죠. 네. 근데 학자니까 이거 귀중한 걸 아는 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고대사를 접근할 네. 땐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거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비소 성분이 섞인 그런 그 재료들이 이제 일본 고분에서 보여지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굉장한 결론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 이 비소가 섞인 어떤 그런 문화유산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곳 지금 달천 철장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야요의 어떤 문화 같은 게 발견되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특히 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 참 멋진 말, 그 실크로드 말고 아이언로드. 네. 그 아이언로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겠는데. 맞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아이언로드는 결국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제 이 북방을 연결하는 아이언로드는 울산의 중심이 되고 일본화로 연결됐다는 거. 이 부분을 일본의 학자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일단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달천 철장에서 생산한 철로 만든 무기, 뭐 농기구 이런 걸 바탕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뤘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바꾼 정말 중요한 그런 유적인데 동아시아 철액이 아까도 아이언로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달천 철장이라고 아까 콕 집어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철의 명성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대사 쪽이 사실 이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쭉 좀 더 근거 좀 제시한다면 조선시대 그 세종실록 지리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그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곡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세금이죠, 세금. 철을 곡물로 이제 바쳤단 말이죠. 바쳤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 뭐 철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울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경주, 뭐 합천, 뭐 이 인근 지역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화산활동을 했으니까. 그쵸. 화산활동이 울산에서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 지역 중에서 바로 이 울산에서 그 세공으로 생철을 12,500근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여기가 양이 많거나 또는 여기에 철이 우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가까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승승장구했던 이 철학의 문화가 좀 사라지게 된 그런 배경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우리 큰별쌤한테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지잖아요. 네.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좀 안정기로 접어든 거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국가잖아요. 네. 농업국가에서 백성들은 농사 져야 되는 거예요. 농기구.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광산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런 광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겪게 네. 되다가 이제 전란 겪으면서 아. 야 이러다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선 후기로 네.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선시대의 철기 산업, 철광 이런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못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어 내 김신영이가 여기 반영이죠, 울산에다가 주식회사 뭐 달천 만들어가지고 이거 꿈도 못 꾸거든요. 바로 나라가 쁩니다. 그러니까 영모죠, 영모 예. 그러면. 네. 그런 거 했다 하면 이거 저놈은 나라의 역심을 품어 그렇죠, 문제 되는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위기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한다면 기회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라를 구할 영웅이 등장하는데 달천철장에서 우리가 아까 그 최태성 선생님하고 봤잖아요. 네. 충당 이의립. 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 영웅이죠. 달천철장 유적공원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최태성 선생님께서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을 잘 잡았어요? 아, 제가 아, 잡았으면 무슨- 참 좋았을 텐데. 무슨 너튜브 그 저기 네. 이게 조선의 아이언맨? 네.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조선의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의립 네. 이거 확 땡기는데 아주. 조선 마블은 조선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조선의 아이언. 맞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이의립 선생의 동상이 서 있는 걸 어떻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발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게다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국방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맞추신 분이잖아요. 참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조건 이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세 가지 찾아야 된다. 네. 이게 바로 철광석, 네. 그다음에 유황, 그다음에 비소. 왜냐면 비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전국을 한 10여 년 돌아다니셨대요. 네. 돌아다녔는데 결국 찾은 거지.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 네. 어머. 그랬을 때 이분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네. 헐. 그렇죠. 근데 이제 얻은 것도 있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네. 또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각종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산하의 여러 기관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럴 때 또 많은 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아,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일일 선생님이 이 찾는 그 과정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충절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인생을 거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산을 다녔다니까 지금 등산 네. 개념이지. 아유, 이 당시에 호한마마.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아니 교통수가 없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네. 이거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길 한번 잃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니다가 못 찾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니까 영수 또 제일 중요한 게 효 아니겠습니까? 충도 중요하지만 네. 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기일을 맞아서 다시 이제 이곳 고향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바람이 엄청 왔나 봐요. 경주 쪽 이렇게 내려왔을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까치 한 마리예요. 그래서 그 까치가 딱 나타나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사람이 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홀린 듯 끌린 듯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까치를 따라가셨나 봐. 거기가 달천산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게 네. 까치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데를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 당시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산기슭가 무너진 거죠. 네. 그 안에 그 까만 무쇠 광산이 딱 등장했다는 전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0여 년 동안에 떠돌다가 어떤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서사를 가지고 만난 장소가 바로 자기 동네에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광산이었다.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10년 동안 고생하시고 목숨 바치시면서 근데 대단하십니다. 이의립 진짜. 선생님 생각하면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 중꺾마.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편답하면서 결국은 그 마치 이 까치의 그 인도로 그 철을 찾았다라는 거. 어쩌면 하늘에 계신 또 부모님들도 도와주시는. 예. 근데 그때 왜 현종 임금이 이걸 뭐 유황을 비롯해 가지고 그 백동, 백철 뭐 여러 가지 뭐
백궁 이런 무기들을 쑥 제작을 해가지고 조정에 그러니까 조선의 국방부에 갖다가 바치니까 왜 현종이 감동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여왕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 어떻게 구했느냐 막 물어보고 상세하게 막 임금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조정에서는 이 이혜립 이 선생님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소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에 그친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이후에는 네. 농기구라든지 또는 무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또 그러니까 이혜립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어쩌면 이혜립 선생님의 어떤 이런 공로는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종 때는 동지 중추부사 벼슬을 네. 받으셨고 예, 숙종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을 받으십니다. 우와. 부동산. 부동산만큼 중요한 건 없죠.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세 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울산의 철의 역사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바로 이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소리인지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세대와 시대를 이렇게 이어오는 소리이자 기술, 쇠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쇠부리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2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하셨다시피 이제 쇠부리 문화라는 건 어쩌면 이제 그 광산도 이렇게 그 폐업이 되어서 그 역사는 사실은 기억 속으로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즈음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이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늘의 문화로 다시금 한번 되살려보자라고 해서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중심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직접 부르셨던 바로 쇠부리 소리가 있습니다. 자, 불매 부자! 홍굴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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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부리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노랫말에 이 재련 기술을 다룬 것을 숨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방법. 네, 방법. 방법을 뭐 나는 쇳물을 여니까 니는 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노래말 노동요에다가 잡아넣었기 때문에 귀중하다. 아이고 울산 손주들 대단하시네. 단지 그냥 열심히 힘들어서 그걸 잊기 위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사용 설명서도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사용 설명. 아이고야 대단하신 분들이네. 왜냐하면 구충당이 의립 선생님의 문집에도 그분의 행적은 다 적어놨는데 그분이 발명한 그러니까 1654년에 무쇠제조법을 개발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은 있더라도 그 세부적인 기술은 없어요. 근데 말씀처럼 그 기술이 고스란히 쇠부리 소리라는
그 풍철을 기원하는 노동요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쇠불이 작업을 할 때, 철을 뽑는 작업을 할 때 풀무꾼들이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그 풀무꾼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그 쇳물 뽑아내는 것도 우리가 좀 다시금 되찾아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시민들과 또 제철 분야의 학자들, 네. 장인들이 함께 뭉쳐서 2016년부터 저희가 쇠부리 기술도 이렇게 다시 복원하고 있어요. 울산 쇠부리 기술이 문화재청의 지정으로 네. 우리나라 미래무형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해봐야겠다. 더욱 특별히 준비하고 있고 네. 현장에 오시면 샘물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처럼 쇠부리 기술, 쇠부리 소리를 비롯한 쇠부리 공연 그리고 전시 체험 이런 것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네. 준비해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쇳물 볼 수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축제 현장에 오시면 국내 어디 뭐 제철 철문화 축제는 많은데 네. 직접 축제 현장에서 쇳물을 뽑는 거. 볼 수 있는 전통 방법으로? 아유, 그럼 울산은 뭐 쇠부리 축제도 지금 살아있지만 쇠의 문화, 철의 문화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과거의 철기 문화가 오늘 시민들과 함께 되살아나서 다양한 문화 행사로도 발현되고 있지만 또 아시다시피 울산 북구는 특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공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번째 축제를 맞이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속살 공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산업 투어도 개최하고요. 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차도 전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의 주민들은 지금도 쇠를 다루고 있어요. 네. 열심히 다루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지역에 바로 최첨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철의 역사,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이 뿌리가 단순하게 공업센터 지정에서 시작된 근현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기나긴 역사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울산이라는 달천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이거든요. 이 통조림 안에 성분이 비소가 있거든요. 이 비소 통조림이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의 아이언로드를 빨리 컨텐츠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아이언로드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큰별 쌤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단지 지금 시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히 여기 달천철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쇠를 뽑아내려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집단 거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역 소멸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여기 들었더니 뭐 그 과밀 지역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 지역은 네. 과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까? 여기는 과밀이에요. 북구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런 공장들. 근데 공장들이 다 또 철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야, 그래서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아, 네. 철이 있는 곳에 그 지역에 발전이 있구나. 울산 북구 발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논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현대인들이 이제 문명이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촌균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젊은이들이 아주 필독서를 읽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가 쇠입니다. 아, 네. 이 쇠가 마지막 키워드인 이유는 쇠가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쇠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지금 열심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이 쇠가 그냥 단순한 쇠가 아니고 지금 아주 첨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 축제도 있지만 전기차 공장도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우리 큰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 이 도시에서 쇠부리 축제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울산 북구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쇠부리 주인 계속 커지겠네요. 네. 네. 우리 정재화 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몰랐던 그런 철 문화에 대해서 우리 큰별 선생님 그리고 또 김준영 실장님을 통해서 더욱더 네.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울산이라는 도시가 그냥 공업도시, 산업도시로만 네. 그래서 문화는 척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이제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또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울산을 알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가 아닐까 네. 그래,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울산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DNA가 철이 있기 때문에 철든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말 미래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쇠부리 축제도 흥해야 되고 우리 큰별쌤께서 오셨으니까 더 많이 알려지실 것 같고 또 울산 여시도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에 남을 거니까 좀 앞으로 좀 미래가 밝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좀 더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는 뭐 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또 청장년층도 함께 어우러서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이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명실상부 울산은 철의 수도. 쇠부리를 통한 무쇠 제조법을 터득하다.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울산철을 받으려고 했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 달천 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입니다.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집니다.